경제 속속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부 오주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대출 받기가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주요 시중은행들이 올해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를 속속 중단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이 가장 먼저 신규 접수를 중단했고요. 하나은행도 어제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규 접수를 제한했습니다. 이렇게 대출을 중단하는 은행이 생기면 수요가 다른 은행으로 몰리면서 다른 은행에서도 대출 중단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대출이 어려워지는 현상은 반복되고 있는데요. 네. 금융당국이 1년 단위로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4대 은행에서 늘어난 가계대출 규모는 약 7조 9천억 원인데 금융당국의 은행들이 제출했던 올해 증가액 한도 목표보다 이미 33%가량 초과한 수준입니다. 정부가 6.27 대책을 발표할 당시에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액을 당초 설정했던 규모의 절반 정도로 줄여달라고 요청했는데 은행권이 총량 관리에 실패하면서 연말 실행분 접수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연말에 자금이 필요한 실소유자분들의 걱정이 클 것 같은데 그런데 요즘에 신용대출 금리에서도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보통은 이제 신용점수가 높을수록 대출 금리가 낮고 신용점수가 낮을수록 대출 금리는 높은 것이 일반적이죠. 근데 최근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신용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 기준 신용대출 금리를 보시면요. 일부 은행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는데요. 하나은행의 경우 신용점수가 만점인 고객이 4.54% 금리를 적용받은 반면에 600점 이하 고객은 3.46%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은행권이 포용금융 정책에 힘을 쏟으면서 취약계층 금융 지원을 확대하다 보니 발생한 현상인데요. 은행권에서는 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은 지자체나 정부 재원이 포함된 정책 대출이고 이용자 규모도 제한적이라고 해명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고신용자 입장에선 불만을 품는 게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1위 기업. 어떤 회사입니까? 네, 사실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정답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출하량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전자가 10여 년 넘게 애플을 제치고 1위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애플은 이제 가격대 높은 최고급 제품에 주력했고 삼성전자는 최고급 제품부터 보급형까지 다양한 가격대 제품을 내놓는 전략을 가져왔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올해는 스마트폰 출하량 1위 자리를 애플이 탈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시장 조사 업체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애플이 올해 세계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 기준 19.4% 점유율을 보이며 1위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망이 맞다면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삼성전자와 애플의 순위가 뒤바뀌는 겁니다. 올해 애플이 내놓은 아이폰 17 시리즈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고 코로나 기간에 아이폰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품을 교체할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요즘에 환율이 너무 올랐다는 얘기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고환율 속에서도 해외 카드 사용액은 늘고 있다고요? 네, 한국은행이 어제 지난 3분기 내국인들의 카드 해외 사용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해외 카드 사용 금액이 59억 3천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7%가량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썼습니다. 네. 대표적 요인으로는 해외여행 수요 증가가 꼽힙니다. 3분기에는 여름방학이 껴있어서 더 수요가 폭발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내국인 출국자 수가 지난 2분기 676만 명에서 3분기엔 709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여행업계에선 과거와 달리 환율과 해외여행 수요의 연관관계가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올해는 한국에 여행 온 외국인 관광객도 특히 많은 것 같은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쓴 카드는 어떤가요? 네, 많이들 체감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이 2분기에는 496만 명이었다가 3분기에는 526만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3분기 비거주자의 국내 카드 사용액은 37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됐는데요. 전분기보다 3천만 달러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역대 2위 기록입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 대비 카드 사용액 증가폭은 작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카드 한 장당 평균 사용 금액은 2분기에 210달러 정도였는데 3분기에는 201달러, 약 30만 원 수준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K-뷰티 열풍이 뜨거운데 이게 일부 국가에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정말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나 봐요. 네, 그간의 K-뷰티 주요 수출국은 미국 등 북미 지역이었고 상대적으로 남미 지역은 불모지로 여겨져 왔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남미 시장에서도 K-뷰티 인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최근 보고서를 냈는데요. 한국의 뷰티 제품 남미 수출액이 지난해 7,020만 달러로 4년 사이에 4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로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페루 순이었습니다. 남미 시장에서 최근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뷰티 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고요. 남미에서도 K-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K-뷰티 대표 기업들이 내년 초에는 CES에도 대거 참여를 한다면서요? 네, CES는 매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인데요. 뷰티 기업이 왜라고 의문을 품는 네.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한국 화장품도 인기지만 최근에 함께 뜨고 있는 상품들이 바로 뷰티 디바이스잖아요. 미국 시장이 K-뷰티 제1 수출국으로 떠오른 만큼 국내 기업인 APR, 한국콜마, 아모레퍼시픽 등이 뷰티 테크 제품들을 CES 라이프스타일관에서 직접 선보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오늘 경제 쏙쏙 경제부 오주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